네, 의외로 빚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요, 자산과 채무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빚도 상속이 된다. 이렇다는 거죠. 예, 최근에 이런 사례가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사례 보면 그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뭐 다른 언론 보도를 제가 경제신문 보도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6원을 내고 부친 빚 12억 탕감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이 12억이 있어서 그게 이제 상속이 돼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돈을 갚으라고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6원을 내고 한정승인, 이제 이거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거죠. 한정승인을 해서 빚을 다 탕감받았다 이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빚도 상속이 되구나. 그리고 빚도 어떻게 하면 포기가 되고 내지 한정승인 이런 여러 가지 빚을 피하는 제도가 있구나라고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빚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속 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물려받을 재산보다 물려받아야 될 빚이 더 많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 재산도 받지 않겠지만 소극 재산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1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2순위 이하의 이제 상속인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촌 이내 이제 친족들이 다 같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그래픽에 나오는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해야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상속은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내가 상속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본인만 안전한 것일 수 있고 내 자식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는 또 그게 그대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다.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촌인의 혈족들이 같이 이제 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좀 깔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속 포기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상속이 개시된 거를 인지한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걸 접수를 해야 되고요. 내가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겠다라 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각서를 쓰면 사실은 이거는 어떤 법원에서도 알 수 없고 본인들만 사실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이걸 신청을 해야만 효력이 있다.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그 때문에 자식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좀 찜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 40대 여성의 친정 아버지가 한 수억 원, 한 4억 정도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4억 원 재산보다는 빚이 한 5, 6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럼 상속을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속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데 자기 딸, 그러니까 그 여성의 딸한테로 그 상속 포기가 됐지만은 딸한테는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억 정도의 채무가 딸한테 승계가 된다. 황당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도 내가 상속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자식까지, 자녀까지 물려가는 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까지 포기를 해야 돼요. 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저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시 한번 시즈볼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딸에게 그 빚이 대물림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신 건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경우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모여서 한꺼번에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핵가족화돼서 사촌 이내에 교류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돌아가시거나 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도 이게 그 상가까지 가서 상가를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또 상가를 가더라도 유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1순위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가 명확히 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빚보다, 그러니까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 그러니까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으면, 그래서 속칭 빚잔치라고 하죠. 네.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촌 이내의 혈족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 방법이 잘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 앞에 순위가 다 상속 포기를 하고 나면 이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어디선가 이제 채무자들이 연락을 하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사촌 이내에 누군가 이제 상속권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제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류를 받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주거지를 제대로 안 알려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이 잘 안 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고 사촌 이내가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동시에 포기하는 방법이 제일 깨끗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한정 승인이라는 말이 있던데 변호사님 그거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 네. 같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와는 조금 이제 다른 것이 내가 한정해서 승인을 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물려받을 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를 하고 그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 역시 이제 상속 포기를 할 것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사실은 적극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어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절차가 좀 까다롭고 네. 뭔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정 승인은 네. 뭐냐면 상속 포기는 그냥 빚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로부터 빚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겠다 상속 자체를 모두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내가 받을 재산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에 알리기 위해서 신문 공고도 내야 되고요. 또 사실 내가 그럼 일정 부분 재산을 받는 거잖아요.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받은 거에서 채권 그 비율에 맞게 채권자들한테 또 일정 부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걸 누락하거나 하면 또 항정 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정 부분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또 어느 정도는 재산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한정 승인을 더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깨끗한 건 상속 포기는 사촌 이내가 다 같이 동시 포기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다는 거를 사촌들한테도 별로 안 알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그죠? 이 상속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상속 포기서 써주세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삼촌, 이모, 사촌, 뭐 형제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조국 전 장관도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촌끼리는 잘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큰아버지의 빚을 내가 떠안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발품을 팔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피상속인이 가입한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 보험 정보까지 다 이제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말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고인 명의의 이제 전국에 다 부동산을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셔서 이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그 서비스 다 이용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채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다음에 상속 포기를 할 것인가 한정 승인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 내 상속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